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자, 일단 질문 주신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증시 조정이던 종목 조정이던 이러한 조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얼마나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몇 번을 곱씹어 보셔서 꼭 이 부분을 이해하고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 조정이라는 거 생기는 것 자체를 먼저 좀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구매자고, 그리고 공급은 이제 판매자죠. 자, 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제 이 심리가 있어요. 구매자는 싸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고, 판매자는 비싸게 판매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죠. 그리고 이들의 그 교집합, 절충안이 나왔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래서 물건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구매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판매자가 많아지면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돈과 상품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요런 그 선을 그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부의 부라고 자산 가치라고 할게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나는 계속해서 생산 활동을 하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직선상에 선이 그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해내는 만큼의 능력만큼 원래는 꾸준히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많은 자산 가치가 늘어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신용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미래의 나에게 돈을 빌려서 나의 지금 현재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거,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는 말은 즉 뭐예요? 미래의 나에게 다시 이 돈을 갚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은 여기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내가 하는 만큼 이제 버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신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생산 라인, 생산선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내가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에 물건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10일이면 뭐예요? 10개의 물건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대충 이제 365일 하면은 1년에 365개의 물건을 만든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신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늘린다면 공장을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구입하거나 해서 내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물건 양을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 네 개 한다면은 이런 상승 각도가 높아지는 상승 라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신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산 라인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신용 대출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이게 일단 네, 좋은 의미의 신용 대출인데, 안 좋은 신용 대출이 있죠. 바로 뭐죠? 내가 놀고 먹기 위해서 쓰는 대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가서 놀거나, 아니면은 그냥 먹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뭐 유지비로 나가거나.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내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산 라인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대출 받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부분이 미래에 고스란히 뭐가 돼요? 다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플러스 이자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더 안 좋은 악화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을 하는 이유가 미래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개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 흐름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경기를 본다면은 즉 주식시장을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산 선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기업들이 활동을 해서 매출을 벌어들이는 거, 얼마나 많이 활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선이 그어질 텐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 더욱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죠? 부채를 늘려서 그 부채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받는 게 이제 그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은 기업 가치 대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현재 나와 있는 화폐 발행량보다 신용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버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되기 때문에 이 거품이 빠지는 게 있어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이 버블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대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 좋은 상황이 뭐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래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뿐더러 플러스 부채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돼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걸 이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승과 조정이 맞물려서 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이런 뭐 조정이라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조정이 나올 때 이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현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고민, 이제 과제가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절하는 게 이제 우리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 아니면은 금리 인하 혹은 인상을 통해서 이런 물가 조정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유지해오는 게 지금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신용이 있을 때죠. 네. 신용이 있을 때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게 되면은 신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돈을 빌려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이 빌려주잖아요. 만약에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좋을 때나 제가 이제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대출을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혹은 제가 능력이 없다면은 대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신용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현재 그 경제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 문제가 생김으로써 증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조정이 나올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안이 뭐냐면은 개인이라던가 정부라던가 기업이라던가 모두 다 지출을 삭감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갚는 게 내가 더욱더 돈을 많이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쓰는 걸 줄여서 부채를 갚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정을 버텨내려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건 뭐가 되냐면은 뭐 정부나 개인이나 기업이 지출 삭감한다는 건 뭐예요? 즉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고 소득이 줄어들면은 누군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누군가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에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오히려 더욱더 악순환이 생기는 그런 연결고리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기 지금 조정 구간을 넘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이제 뭐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손님들이 안 오니까 월세를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겠죠. 자, 망하면은 그 가게를 차린 사장님만 망하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가게를 빌려줘서 이제 하는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주, 만약에 내가 가게에서 월세를 못 내겠다 하면은 그냥 아예 안 받는 것보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절반이라도 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이 돌아가면은 이거를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로 이제 공황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제 공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이라던가 금융기관들이 되겠죠. 증권사라던가 이제 보험사라던가, 자,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그걸 갚지 못하게 되면은 그 2차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고, 그렇게 타격을 받으면은 이제 더욱더 큰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야기했듯이 더 적은 금액을 받거나, 100만원 받을 걸 50만원 깎아줄게, 50만원만 내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야 1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갚아, 천천히 갚아도 돼, 이제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5% 이자 받았는데 그냥 5% 말고 3%만 해 해서 이율을 낮추거나 해서 이제 이 지금 경기 조정 상황을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좀 큰 경기주가 나라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국가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었죠. 미국 연준에서 이제 통화 정책, 뭐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넘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은 사람들, 대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봐도 지금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게 나오죠. 지금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경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세금으로 나오는데, 자, 이게 세금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같은 생산자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여기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더욱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세금 고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소득층들에게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걷기란 문제가 생긴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을 어디서 걷어야 돼요? 부유층에서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부유층에서 이제 빈곤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안전 라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유층들에게서 쉽게 말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줌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넘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통화 정책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정부에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게 채권을 사는 거죠. 국채를 사서 이걸로 이제 활동을 해라. 부유층에서 못 걷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국채로 찍어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넘겨라 해서, 이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기 공황 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하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취지가 결국에는 이런 디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인데, 근데 이제 좀 나이 오랜 동안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수혜가 되면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이 되고 숙제가 될 수 있는 이제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넘어와서 증시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도 뭐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래세 깎아주고 뭐 이제 하는 것도 나오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하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책 상황들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잘 조합해서 펼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지금 상황을 통해서 미래의 생산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게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도 마찬가지로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식시장 넘어서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코로나 터졌던 시점이 3월 달이었죠. 3월 달이 이제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크게 빠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경기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상황에서도 따지고 보면 생산성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뭐 저 잘 되는 업황들도 있긴 마련이지만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조정이 너무 무섭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좀 좋게 생각하면은 지금 경기 과열된 국면에서 이런 거품이 빠지는 거고,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고, 저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다? 기업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성장해 가는 기업, 매출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거품이 빠졌을 때 이런 기업들을 담아 가지고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 드린 종목이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거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소개를 드리는 게 지금 몇 개, 한 7개 소개를 드렸죠. 첫 번째부터 7개에서 뭐 전체 공개 종목으로 삼강 MNT라던가 네오셈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 내 가지고 이제 향후에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거품이 많이 빠졌고 이런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이겨낸 이후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투자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해서 결론 내보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질문했던 거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증시 조정이든 종목 조정이든 이러한 조정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이것에 다시 한 번 더 좀 답변을 해보자면은, 결국엔 조정이라는 거는 시장 상승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조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시장 상황대로 상승이 나올 때는 상승에 맞는 매매 대응 전략을 취하는 거고,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에 맞는 매매 대응 전략을 취해서 이제 겪어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할 것 같아요. 결국에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제 평생 하실 텐데,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카톡방에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보다 더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계속해서 그냥 좀 보시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뉴스를 봤을 때,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방법이구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는 안목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참고하셔가지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